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JYP 엔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참 마지막에 이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고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참 이런 주봉과 월봉 차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이런 선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여기 있었는데 장 마감할 때, 정규장 마감할 때 제 기억에 분명히 이 선들 밑에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종가가. 근데 실적이 뉴스가 나왔어요, 좀 전에. 그죠?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저기 대체거래소에서 이게 쭉 그냥 딸려 올라갔어요, 이렇게. 야, 정말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빠졌을 때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는데, 양봉으로 가겠는데요. 이거 실적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사실상 이렇게 쭉 빠졌을 때는 제가 아까 이 빠진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뭐 일봉 볼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완전히 마감할 때까지 봐야겠지만 뭐 괜찮네요. 자, 이게 일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지 선들 이렇게 있죠. 세력선도 여기 있고, 그리고 가는 선들은 이전에 발생한 상단에도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근처에 있는 세력선들이고, 지지선하고, 이거는 예전에 발생한 거, 앞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있죠. 여기도 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단에 조금 더 위에 또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봉은.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여기 이제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있습니다. 있고,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 밑에도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이전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이 있고, 여기 세력선들 가운데 있죠. 우선 이제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오늘 여기 딱 맞고, 예를 들자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월봉이니까 이게 저항이 됐겠죠. 그죠? 21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라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빠지고 여기 이후에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된 거예요. 저항이. 그죠? 21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러면 얘는 여기 올라오면 당분간 저항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로 올라오면, 요런 밑에서 만약 사신 분이 계시거나 하시면,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요 위에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고 장기로 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이 위로 올라오면 뭐 매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월봉입니다. 월봉. 왜냐면 이게 저항이고 21선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급하게 꺾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 위로는 그냥 매도가 맞지 않을까. 신규 진입은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서 강하게 가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자리 잡아야 이 위에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급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그러면 이런 데서 사신 분들 그냥 이 위로는 매도 구간이라 보는 거예요. 이 어중간한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꼼짝없이 물려서 쭉 빠지면은 한참을 고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봉은 그렇고요. 월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그리고 월봉에서 만약 빠지면 뭐 이런 거 지지선 볼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빠지면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한 거를 이제 그때 패턴을 봐야겠죠. 얘가 내려오는 어떤 방향성과 추세 패턴 이런 거 다 보고 뭐 분할로 들어가는 어떤 타점을 잡는다든지 매수 구간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은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조금 돌아서는 듯한 방향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위로는
매도가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봉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술 자리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첫술 자리가 나오고 나면 항상 저항 맞고 빠지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맞고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올라오면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뭐 이런 게 좀 나오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얘가 111선 여기 지지받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올라오고 하면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요러져 오고 이렇게 일단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쭉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라도 가지고 있어서 비중을 늘리는 차원에서 뭐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나마 그거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대응이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 역시도 이렇게 세력 지선과 이렇게 세력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약간 박스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1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세력 지선 여기 있고요. 그럼 이해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와 이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밑으로 빠지면 올라오고 위에서 또 올라오면 내려오고 이렇게 뭐 저항과 지지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이 여기 있고 근데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보조지표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근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제가. 근데 그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아직 이게 방향성이 분명한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 가려면 여기를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보조지표도 이제 방향을 잡아줄 것 같은데 근데 이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위에 이 안에 있는 게 요 위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해당 보조지표가 근데 여기 또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라 보거든요. 당장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매도 구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빠졌을 때 21선 위에 있는데 주가만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냥 가매도예요. 그럼 이런 구간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구간 들어가서 이렇게 뭐 요 저항이라고 보고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스윙 정도는 가능했다고 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저점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해당 보조지표가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위로 좀 더 강하게 올리면서 올라오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보조지표가 여기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얘가 당장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저항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매도세가 나오면 이렇게 쭉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빠지는 건 가매도라 보고 이런 데서는 매수가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 이 근처의 자리와 지금의 자리 이 근처의 신규 진입 자리와 이게 나오고 빠졌을 때 여기에 신규 진입하는 자리는 가격은 비슷해도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패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안전하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본인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해당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타로 하시는 분은 뭐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 뭐 이렇게 짧게 보고 하셔도 되지만 얘가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 빠지는 손절 대응도 당연히 단타에서는 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윙 이상 어떤 관점으로 신규 진입을 보시는 분은 이 구간에서는 굳이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1선이 여기도 또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를 보려면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얘가 자리 안 잡았는데 강하게 오면 분명히 여기 맞고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떨어질 때 패턴이 여기 자리 잡고 보유지표도 자리 잡고 했을 때 21선 올라오고 여기 딱 오면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지금 자리와 그때 자리는 가격은 비슷해도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 밑으로, 그죠? 그럼 요거 밑으로 빠지면 그때 또 상황을 보고 신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렇게 분할로 항상 진입은 제 같은 경우는 분할로 합니다. 매수 진입은. 예. 그렇긴 한데 주봉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제 관점에서 일단 드렸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일봉 지금 약간 또 아까 여기까지 한참 올라갔었는데 또 약간 밀리는 느낌 나죠, 그죠? 그렇긴 한데 자, 일봉도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아까 기준 그러니까 좀 전 기준으로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 밑으로 제 기억에 분명히 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종가가. 그러면 이게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21선이 이 세력선들 세력지지선과 세력선 위에 자리를 안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밀려버리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예를 들자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종가가 어디서 뭐 위에서 마감을 할지 밑에서 마감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최근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 세력지지선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데 여기 밑으로 빠졌죠. 21선 여기 있는데 여기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가매도 자리였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쭉 빠졌는데 여기 세력선이 있죠. 여기 세력선이 있는데 세력지지선도 밑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할로 들어갔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매수 자리입니다. 요 빠져도 매수 자리고 21선 여기 있고, 그죠? 가매도 자리인 거예요. 일단 요런 자리에 들어가신 분은 이런 자리 뭐 조금 버텨볼 수 있습니다. 수익 실현 일부 했다 하더라도 조금 버텨볼 수 있죠. 좀 더 위로, 그죠? 그런데 신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신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21선이 요게 자리 잡고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해서 지금 이 세력선들이 발생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니까 여기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와 버리면 오히려 거기는 매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1선이 안 올라왔는데 혼자 주가만 쭉 올라가 버리면,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완전히 세게 올라가 버리면 매도라고 보고요. 근데 이 고점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21선이 자리 잡는 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신규로 보신다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얘가 자리 잡았는데 주가가 빠질 때, 요럴 때 21선은 자리 잡았는데 주가만 이렇게 쭉 빠져줄 때, 그럴 때 요런 데 들어가면 지지박, 그러니까 좀 분할로 여기도 봐야겠죠. 일봉에서는, 그죠? 이렇게 보고 분할로 들어가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는 얘는 바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주봉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고요. 월봉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바로 강하게 오면 오히려 매도 구간으로 보는 거죠. 매수 진입이 아니라 강하게 올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약 오게 되면 올라타지 말고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얘가 이렇게 자리 잡고 빠지더라도 조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 마시고 조금 주봉과 월봉을 좀 체크해 가면서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런 관점을 보시고 체크해 가면서 일봉에서도 좀 여유 있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급하게 말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JYP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지금도 뭐 아직 여기 상단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 마감할 때까지 완전히 대체거래소에서 마감할 때까지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일단 JYP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런 구간, 이런 선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죠? 못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JYP 똑같은 차트고 일봉이고요. 아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밑에 또 받쳐주는 선들이, 지지선들이 있고, 세력 지지선들이. 그냥 만약에 그런 게, 이런 선들이 없고, 또 아까도 이런 구간에 이런 선들이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기준을 잡겠죠. 뭐 지지선과 추세선도 이렇게 긋고,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들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 아까처럼 뭐 제가 그어놓은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뭐 조금 투자를 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기준 잡기가 첫째 편합니다. 기준을 잡고 좀 투자를 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에서 원칙과 기준과 본인의 포지션에서 모든 게 맞을 때 그때 투자를 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영상을 보고 기준을 잡으시지 마시고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